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죠. 대한민국 정부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초안인데요. 오늘 이걸 함께 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5년간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또 안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뭘 바꾸려는 건지, 그리고 이게 학생, 학부모님들, 또 학교 현장에는 어떤 의미가 될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5차 계획은요, 그동안에 4차까지의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과랑 또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죠. 음.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 상황이라든지 뭐 디지털 환경 변화 같은 거, 이런 새로운 어떤 도전 과제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좀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로드맵,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로드맵. 오늘 자료 보면서 구체적인 목표랑 그 추진 과제들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왜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5개년 계획이 필요한 걸까? 이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학교 폭력 문제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자료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더 주목해야 할 변화들이 있네요. 특히 그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면서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계속 높아졌다. 이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수치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데요. 2020년에 0.9%였거든요, 피해 응답률이. 1%도 안 됐었네요. 네, 그랬는데 2024년에는 이게 2.1%까지 상승했습니다. 뭐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죠. 와, 2배 이상이요? 네. 근데 특히 더 주목할 부분은 초등학교예요. 아, 초등학교요? 네. 2024년 조사에서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무려 4.2%에 달했습니다.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높은 수치거든요. 4.2%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폭력 경험이 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초등학교에서 피해 응답률이 그렇게 높다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사실. 근데 또 자료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 학교폭력 사안 다루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죠. 네, 학폭위. 이 학폭위에 올라오는 사안들을 보면 이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2021년엔 10.7%였는데 2023년엔 16.0%로 꽤 늘었어요. 네, 늘었죠. 근데 반대로 출석 정지 이상의 좀 중대한 조치를 받는 경우는 오히려 2021년 11.4%에서 2023년 9.3%로 줄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두 통계를 좀 연결해서 보면요. 학폭위까지 가는 사안 자체는 늘어난 것 같은데 그중 상당수는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비교적 좀 경미한 사안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갈등 자체는 늘었는데 심각성은 약간.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이건 전체적인 통계상의 경향일 뿐이고 개별 사안의 심각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통계적인 변화 자체가 새로운 대응 방식을 고민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이 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교 폭력의 가장 큰 원인, 이건 뭘까요? 설문 결과를 보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네요. 네, 있죠. 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는 모두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 이걸 1순위로 꼽았는데 초등학생들은 좀 달랐어요. 스마트폰이나 SNS의 과도한 사용 부작용 이걸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세대별로 체감하는 원인이 조금씩 다른 거죠. 네, 다르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사이버 폭력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활동 늘면서 이게 확 늘었다가 잠시 좀 주춤하는 듯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2024년 조사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그 딥페이크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얼굴이나 목소리 합성하는 거. 아, 네. 요즘 문제 많죠? 네. 이걸 이용한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SNS 계정을 빼앗는 행위 같은 거. 이런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이 등장하면서 훨씬 더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심각하네요. 네. 이런 복합적인 상황 변화가 이번 채 5차 기본계획 수립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5차 기본계획의 5가지 핵심 추진 방향,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3주체, 즉 학생, 교원, 학부모의 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건 역시 예방인데요. 어울림 플러스라는 이름이 딱 눈에 띄네요. 네, 맞아요. 기존의 어울림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교원, 학부모까지 통합해서 확대한다. 이런 거죠. 네, 정확합니다. 어울림 플러스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까지 다 아우르는 뭐랄까 통합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 브랜드. 네. 근데 단순히 교육 대상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거고요. 아, 맞춤형으로. 네. 이게 결국은 학생들의 사회 정서 역량 있잖아요. 자기 감정 이해하고 조절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건강하게 관계 맺는 능력. 이게 학교 폭력 예방의 핵심이다.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사회 정서 역량. 요즘 교육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데요. 이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 산작에 적용하겠다는 건가요? 계획에 따르면요.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한국형 사회 정서 교육, 그러니까 소셜 이모셔널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모든 학교에서요?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처럼 학교급이 딱 바뀌는 시기 있잖아요. 전환기 학생들. 네네, 적응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 학생들한테는 어울림 학기제라는 걸 도입해서 이 기간 동안에 사회정서 역량 키우고 관계 맺는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어울림 학기제. 네. 더 나아가서는 아예 마음 건강이라는 이름의 교과목 신설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학생들 심리, 정서적 안정을 교육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와, 교과목 신설 검토라니 상당히 근본적인 접근인데요. 교실 안 교육 말고 다른 활동들도 좀 강조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같은 거 더 활성화하고 예술 동아리 지원 늘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땀 흘리고 협력하는 경험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려나 존중 배우도록 유도하는 거죠. 네,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또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 배경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도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경험 자체가 중요한 예방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당연하죠. 최근에 초중등 교육법 같은 게 개정되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됐잖아요. 네, 맞아요. 큰 변화였죠. 이제는 이 권한을 현장에서 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또 교실 안에 비상벨 설치한다거나 수업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같은 거. 이런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아, 실질적인 지원이네요. 네. 또 생활지도에 힘쓰는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뭐 포상이나 인사상 우대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한다고 하니까 교사들 사기 진작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학부모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죠? 그 학교 문화 책임 교육이라는 거, 이게 모든 학교로 확산된다고요? 네. 학교 문화 책임 교육. 이게 뭐냐면 학생, 교원, 학부모가 다 같이 학교 생활 규칙이나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 이런 약속 같은 거예요. 아, 공동체의 약속? 그렇죠. 이걸 모든 학교에서 만들고 실천하도록 권장해서 학교 공동체 전체의 책임의식을 좀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이거랑 더불어서 직장 내 교육 시간을 활용해서 부모님들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한다거나 함께학교 플랫폼이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그걸 통해서 학부모 연수나 상담 기회를 늘리는 등 좀 가정과의 연계 노력도 강화됩니다. 방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즉 사이버 폭력 대응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됐나요? 디지털 세이프 캠페인 이런 이름이 보이네요. 네, 디지털 세이프 캠페인. 이게 사이버 폭력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부랑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민간 협력. 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같은 큰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책무를 좀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또 기업 안에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요.
아, 기업의 책임도 강조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딥페이크 탐지 기술처럼 사이버 폭력 대응에 꼭 필요한 기술 개발, R&D를 정부가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앱인 사이버 안심존, 이 앱 기능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술적인 대응 말고 인식 개선 노력 같은 것도 포함돼 있겠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거나 관련 포럼을 열고 또 공익광고 제작해서 내보내는 등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요. 네. 좀 더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포털 사이트에서 학교폭력 딱 검색하면 신고나 상담 정보가 제일 먼저 뜨도록 하고 또 학교폭력 관련 뉴스 기사 밑에는 관련 상담 전화번호 안내하는 거 이런 조치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네, 일상에서 관련 정보를 좀 쉽게 접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인 거죠.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의 학교 폭력 조치가 아무래도 오프라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이 사이버 폭력에는 좀 잘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조치 유형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치 유형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특정 온라인 공간, 커뮤니티나 게임 같은 데 접근을 금지시킨다거나 아니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거. 이런 조치들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오,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다만 이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2027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좀 장기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방향 설정이네요. 그럼 가해 학생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가해 학생 대상 특별교육도 이제 사이버 윤리교육이라든지 피해자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같은 걸 좀 강화해서 전문화할 계획이고요. 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지원센터나 방심이라고 부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여기랑 학교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해서 불법 촬영물 같은 유해 컨텐츠를 최대한 빨리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신속한 삭제 지원 중요하죠. 자, 세 번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 처리 전문성 제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무조건 처벌, 이게 아니라 교육적인 해결 가능성을 좀 더 찾아보려는 움직임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대상으로 관기회복 숙려 기간, 이걸 시범 도입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이 관계회복 숙려 기간, 이거 주목할 만한 시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요. 관련된 학생이랑 학부모가 전부 동의를 하면 동의가 전제입니다. 그러면 바로 학폭위 심의로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학폭위 심의는 잠시 보류, 즉 유예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바로 처벌 절차로 가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먼저 가져보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 자칫하면 어른들의 법적 분쟁으로 커지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많죠. 그걸 좀 막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취지가 강합니다. 물론 이제 시범 운영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해 나갈 필요는 있겠죠. 네. 이거랑 좀 비슷하게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 분리 조치 있잖아요. 가해 학생 바로 떼어놓는 거. 네, 즉시 분리. 그 조치에 예외를 두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모든 사안을 너무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방향인 거죠. 유연한 대처. 그럼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피해 학생 보호는 여전히 최우선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랑 가해 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땐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서로 다른 학급에 배정하거나 아니면 등하굣길이나 학교 안에서의 동선 같은 거 분리하는 등 좀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 실질적인 보호 조치네요.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하려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지원책 같은 건 마련되어 있나요? 그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상담, 관계회복 같은 걸 통합 지원하는 기구인데 이 기능을 강화합니다. 제로센터 기능 강화? 네, 인력과 공간을 늘리고 또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도 추가할 예정이고요. 네.
또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요.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는 책임교사 같은 분들에게는 수당이나 승진 가산점 같은 걸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 현장 지원 강화, 학폭위 자체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강화 방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 결정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고시로 개정할 예정이고요. 또 학폭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특히 이제 장애 관련, 다문화 관련, 성폭력, 사이버 폭력처럼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네 번째 분야는 위기 및 피가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계획 곳곳에서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이 참 자주 보이던데 이 부분에서 구체화되는 것 같군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이게 핵심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따로, 가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 따로, 아니면 학습 부진 학생 지원 따로 이렇게 각각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좀 분절적이었죠. 그렇죠.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는 이런 칸막이를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학교 안에서 담임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사 등 여러 선생님들이 협력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좀 조기에 발견하고요. 학교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교육지원청, 지자체, 그리고 필요하면 민간 전문기관까지 쫙 연계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와,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보이는데요. 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도 추진 중이고요. 아, 법 제정까지? 그럼 피해 학생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나요? 우선 피해 학생을 전담해서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 인력을요,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이 통합 지원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게 할 계획입니다. 2배나요? 네. 그리고 학교 안의 상담 공간인 위클래스도 확대하고 외부 전문 상담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요. 피해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이런 유형에 맞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법률 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 학생 마음 바우처 사업 확대하는 걸 포함해서요. 이런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합니다. 네. 특히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주 배경 학생이나 장애 학생을 위한 통역 지원이라든지 맞춤형 정보 제공 같은 세심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자료에 보니까 전면 개편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건 상당히 좀 장기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나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1호부터 9호? 이 체계가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드러나는 사이버 폭력에 적용하기 좀 어렵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줄어든 농어촌 학교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아, 현실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조치 체계 자체를 아예 시대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겠다 이겁니다. 2025년에 관련 연구를 시작해서 2027년 이후에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편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 사례 같은 걸 보면 학생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적 조치랑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징계적 조치를 좀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이런 걸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 조치와 징계적 조치 구분. 네. 중요한 건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발 방지하고 행동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 균형점을 찾는 거겠죠. 네,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이걸 함께 법무부의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나 경찰청의 청소년 경찰학교 같은 전문기관이랑 연계해서 가해 학생 특별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SPO라고 불리는 학교 전담경찰관 있잖아요. 네, SPO. 네, 학교폭력 예방이랑 학생 선도 담당하는 경찰관인데 이분들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이나 사회봉사 프로그램도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예정이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분야입니다. 지역 맞춤형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중앙정보 계획이지만 또 지역별 상황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양상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이랑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 지역별 맞춤 계획 의무화. 네, 이걸 위해서 현재 전국 단위로 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도 좀 더 지역별 분석이 용이하도록 개편될 예정이고요. 지역 사회와의 협력 이런 것도 강조되나요? 네, 당연히 강조됩니다. 지역 대학, 특히 요즘 정부가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이나 교육 발전 특구 사업 같은 거랑 연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상담 교육 전문기관 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요. 네. 또 지역의 청소년 상담센터나 병원 같은 민간기관들이 학교폭력 예방이나 지원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인센티브 제공. 네,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막 급증할 조짐이 보인다. 이럴 경우에 경찰청이랑 교육청 같은 데가 협력해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 구축도 구상 중입니다. 학교 폭력 경보요? 네, 그 외에로 학교 안에 CCTV를 계단이나 복도 같은 좀 취약 지역 중심으로 더 설치하고 배움 터지키미처럼 학교 안전 돌보는 인력 확충하고 학교 주변 유해 환경 개선하는 등 물리적인 안전망 강화 노력도 포함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초안의 핵심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으로 5년 동안 학교폭력 문제는 예방교육을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강화하고 네, 그렇죠. 특히 심각해지는 사이버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사안 처리 과정에서는 교육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사이버 폭력 대응책 구체화랑 가해 학생 조치 체계 전면 개편 예고 이건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입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법무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요. 지자체, 학교, 가정, 더 나아가서 민간 기업까지 정말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한 방대한 계획이죠. 네, 정말 방대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될지는 결국 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지속적인 평가랑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계획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계획 곳곳에서 사회정서 역량 함양, 상호 존중 문화 조성 같은 가치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핵심 가치죠. 물론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제도적 장치나 지원 시스템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우리 아이들이 교실이나 가정이라는 그 일상 공간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진정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문화, 그 문화 자체가 뿌리내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쩌면 이게 수많은 정책보다 더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